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LB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늘 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시장에 의한 전반적인 조정이라서 뭐 HLB에 뚜렷한 뭐 악재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조정 구간이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주가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포인트,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국계 파트너스잖아요. LMR 파트너스. 이제 LMR 파트너스는 HLB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 것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발톱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HLB가 지금 에스크로에 묶인 투자 자금을 활용을 하려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게 이제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주주분들이 평균 단가를 더욱더 낮출 수 있는 이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LMR과 HLB의 계약, 이게 중요한데, 이 계약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조건이 이자율 5%의 이자 지급 방식은 매년 2회죠. 5월 13일과 11월 13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2천억에 대략 한 5% 정도가 되니까는 1년에 한 103억 정도가 돼서 5년간 총 합쳐서 517억 원 정도의 이자를 HLB가 줘야 됩니다. 1년에 이제 두 번이죠. 5월 13일과 11월 13일. 그러면은 이게 50억씩 나눠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50억씩 50억씩.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LMR 쪽에서 HLB에게 말도 안 되는 이 특혜를 하나 좀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 듣고 정말 말이 안 돼가지고 이걸 다시 좀 짚어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에스크로에 해외 계좌죠. 이 해외 계좌 에스크로에 1,700억이 묶여 있어요. 이거를 이제 HLB에서 갖다 쓰려면은 조건을 이제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인 1,700억 원은 자, 미국의 연중금리죠. SOFR을 기준으로 연 3.8%의 수익을 HLB가 가져가기로 합의가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HLB가 해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서 이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국계 LMR 파트너스와 합의가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이제 100억, 103억이죠. 103억 정도의 이자를 두 번에 나눠서 줘야 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 있는 1,700억도 이제 미국 연중금리를 기준으로 3.8%의 수익을 또 HLB가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계약 구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간 생으로 부담해야 될 이자가 517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이 1,700억에 대한 수익이 3.8%가 발생이 되므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HLB는 5년간 194억 원의 이자만 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700억에서 나오는 3.8%, 연 3.8%의 수익이 5년을 기준으로 3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17억에서 323억을 제외하면은 5년간 194억 원, 연간 38.8억 원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방향성은 뭐가 되겠어요? HLB가 연간 이자를 적게 주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영국계 LMR 파트너스, UBS의 P로 만들어진 이 LMR 파트너스가 목적하는 바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아니다. 자,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주식에 대한 수익이라는 거예요. 주식 장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자를 받는 거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LMR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뭡니까? 나는 주식 장사로 그럼 돈을 더 벌래, 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합의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LMR 파트너스가 바라보는 HLB의 목표가가 되겠죠. 이제 자산운용사라든지 헤지펀드에서는
이 RNPV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LMR이 이러한 부분까지 1,700억 에스크로 계좌에 묶여있는 연 3.8%의 수익도 HLB가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건 너희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니까는 FDA 승인 나고 나서는 우리를 좀 더 생각해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요거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HLB 주주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돼서 급등이 나올 만한 주식 매일매일 꾸준히 공유해드린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공 투자하고 계시는 주주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도 장이 소나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 챙겨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LMR 파트너스가 바라보는 HLB의 방향, 결국 주식 장사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까지 바라보냐, 얘네는 가치를 얼마 정도로 산출을 했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11월 7일 금요일 24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차에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413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정말 시작한 거 맞냐라고 하시는데, 5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50만 원으로 제가 뭐 1억을 만들자, 요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사실상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종목에서 정말 A급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법은 후순위입니다. 가장 선순위가 A급 종목에서 놀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눈덩이처럼 내 계좌가 나이키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많은 분들이 기법에 이렇게 의존을 하시는데, 사실상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고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시드가 적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집중 수반 받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만 여러분들, 내가 기법을 모른다 하시더라도 그 종목에서만 놀더라도 여러분들 50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50만 원의 기적 2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C를 많이 갖고 있어. 내가 C를 갖고 있는데 이 씨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려면은 어떠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느냐, 자갈이 많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내가 만족할 만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자갈도 없고 정말 양지 바른 아주 기름 철철 넘치는 요러한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만족할 만한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50만 원의 기적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는지 좀 보여드리자면은, 고영 매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9시 28분 18,000원 이하 똑같이 텔레그램 방이랑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로보티즈 8시 50분에 시초가로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왜? 과대 낙폭. 로보티즈는 지금 전략방이죠. 11월 6일 목요일날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남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10시 13분에 수정된 메시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 금요일 개장 전이죠. 8시 53분에 로보티즈에 대해서 추가 매수 가격대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방과 이제 50만 원의 기적은 평균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을 했죠? 20만 4,500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로보티즈는 너무 많이 밀렸고,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가 나왔어, 아침부터. 근데 주식이라는 게 투매가 나와야지 반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보티즈도 반등이 나와서 9시 14분 로보티즈를 22만 5천 원에서 9.8%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로보티즈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냐, 삼성공조라는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삼성공조, 이게 약간 이제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다 보니까는 잡주로 취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공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 고영이 이제 초반에 밀리고 있어가지고 눌림목으로 잡을까 했지만은 일단은 취소하고 삼성공조로 대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일 고영과 같다라는 거예요. 종목 이름만 다르지 고영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거래량, 상승 과정 중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는지,
거래량이 건설이 되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도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제 일동제약처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뭐야? 세력들이 사실 않는다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빠딱 섰으면은 주도 세력이 샀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8분에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 삼성 공조가 16,3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얘가 거래량이 금요일에 거래량이 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섰는데 기준봉이 뭐였냐? 요때였어요. 윗꼬리. 요 윗꼬리의 거래량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는 그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갱신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도 어제 고영 얻어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9시 16분에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슈팅이 나왔죠. 제가 호가창까지 다 이제 찍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20분에 16,700원 슈팅 나오고 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로보티즈를 9시 14분에 매도하자마자 바로 9시 14분에 16,300원. 자, 9시 14분이 언제다 여러분들? 대략 요 자리 정도 갑니다. 9시 14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딱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 줄 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문자까지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9시 31분에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50만 원의 기적에서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면은 삼성공조도 오늘 이제 396만 원치 얼마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 수익 나와서 16만 원 이렇게 챙겨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13일 차에 9시 23분에 드렸던 LS 일렉트릭 10월 23일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10월 23일 목요일 9시 23분 LS 일렉트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 이하로 이제 매수 체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10월 23일이 요때거든요. 요때가 10월 23일인데 거래량이 수반된 종목을 우리가 끌고만 가더라도 이런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당시 10월 23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10시 21분에 6만 원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손절을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2% 정도 손절을 했죠. 이 내역이랑 비교해 보시면 투명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기적 최근 신청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약간은 좀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하실 때 동안 이런 식으로 실시간 텔레그램 대기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게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 꾸준히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LMR 파트너스가 바라보는 전략적 주가 기대 수준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이 뭐냐면은 56,255원. 이제 페리티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페리티 조건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 56,255원 이상 주가가 형성이 돼야지 에스크로 해제 조건이 나와서 HLB는 요거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계약 자체가 HLB가 필요한 게 300억 정도였어요. 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측에서 진양곤 회장이랑 추가적으로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가져다 쓰겠죠. 가져다 쓰겠지만은 이게 이제 해제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자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이자 수익을 그대로 챙겨가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6,255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56,255원 찍고 밀렸잖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주가가 이제 56,255원 이상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그러면 지금 구간은 뭐예요? 56,255원 이제 올라가겠구나. 그럼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난 이제 CRL이죠. 첫 CRL 사태. 이 CRL 사태의 주가와 굉장히 지금 뭐 유사한 수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익선이죠. 6만 원에서 7만 원대. 이때부터 아마 이제 차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FDA 승인이고 글로벌 상업화 등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가격에서 나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소 9만 원 이상을 지금 보고 있다. 왜냐면은
RMPV라고 있는데 리스크 어저스티드 넷 프레젠트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 약이 리보세라니까 캄렐리 주마비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익과 성공 가능성 이 부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간세포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해도 100만 명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약값이죠. 약값을 1인당 연간 5만 달러를 적용을 시킬게요. 보수적으로. 어차피 지금 이제 란셋에도 최근 이제 기재가 한번 됐었던 이러한 이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절제 가능 간세포암 환자 무사건 생존 41.1개월. 그래서 이게 란셋에 기재가 됐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는 웬만하면 뭐 보험 등재라든지 NCCN 등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매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매출 최대 예상치를 이제 연간으로 적용을 하면 한화로 대략 한 6.5조 원으로 지금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할인율이죠. 할인율을 대략 이제 10에서 12%를 적용을 하면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이제 TET라든지 HAIC, 테이스 등 이러한 부분 확장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 가치로 봤을 때 리보세라님의 가치는 2.5에서 3조 원 정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적용이 되면은 4에서 5조 원 그 이상 이제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중국의 베이징이라든지 인사이트가 보여준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이제 FDA 승인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베이징의 주가가 앞전에 매물이 있었잖아요. 앞산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앞산이 있었는데 일단은 쭉 땡기고 어떻게 됐어요? 밀었어. 근데 이 민 거는 왜 밀렸냐? 코로나라서 밀렸어. 코로나. 보시면은 이 밀었던 시기가 2020년 1월에서 5월이었어요. 이때는 뭐 전 세계 증시 다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니까는 요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눌림 주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80달러를 기준으로 봅시다. 주당 80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배 정도, 2배 가량 주가가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사이트의 주가보다 베이진의 주가가 HLB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단 앞산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HLB는 어떻게 된다? 12만 9천 원. 그러니까 전고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2배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고점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게 대략 뭐 12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4만 원 정도. 13만 원이면 뭐 26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의 가능성을 지금 LMR 파트너스는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승인 받기 전에 FDA 승인 받기 전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니네 승인 받는 데만 집중해라. 여기 괜히 우리가 이제 1,700억 에스크로에 있는 이러한 이자까지 LMR 우리가 가져가면은 너 더 부담될 수 있으니까는 차라리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너한테도 쥐어줄게. 쥐어줄 테니까는 그러면 부담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승인에 CMC에만 집중해라 이거예요. CMC에만. 그러면 당연히 승인 이후의 마케팅, 이제 뭐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제 사측도 만전을 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뭐 20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까지 올랐어요? 얘는 7배 올랐죠? 140달러. 근데 우리가 이제 PBR을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HLB는 이제 그 알테오젠보다 지금 10분의 1 정도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NDA 승인 이후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토탈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HLB의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10배입니다. 10배.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몇 배죠, 여러분들? 100배죠. 100배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이제 승인이 나면 격차를 좁혀야겠지. 그러면 지금 HLB가 10배니까는 못해도 PBR 50배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물론 이제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거겠죠. 그러면 PBR 50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배가 문제가 아니라 PBR 쪽으로 봤을 때는 5배다. 그래서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봤을 때 기준선이죠. 56,255원 이상 주가가 유지가 돼야 돼. 일단 포인트가 이거예요. 단기적인 포인트. 단기적인 포인트가 이거고 우리가 이제 승인 이후에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된다.
확장성이 이제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기술 가치가 2.5에서 3조 원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HLB 시가총액이 6.2조 원이니까는 6.2조 원인데 기술 가치가 뭐 3조 평가 받는다. 그럼 얘는 뭐 3배, 4배는 더 가야죠. 그래야 이걸 이제 톱니바퀴 맞추듯이 만족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 구간은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일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싸게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이미 이제 평단 좀 조절하신 주주분들 계실 거고. 그냥 이제는 스트레스 없이 바라보는 그러한 다른 새 그림이 그려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HLB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에 좀 집중해야 될 주식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안 그래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주주총회를 했죠. 간밤에 주주총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옵티머스 1억대를 찍어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기업으로 이제 이 탈바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가지고 결국 난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머스크도 뭐 다 하겠다, 1억대를 양산하겠다라고 해도 분명 난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여러분들 미리 선점하셔서 이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식을 미리 선점하셔서 하반기 수익까지 극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교를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